한부모 가정 60% 연수입 200만원 미만 너무 힘들다. 일본 뉴스. 한국이나 일본의 한부모 세대는 힘든 생활을 합니다. 2021년 기준 한부모 세대의 빈곤율은 한국 47.7%, 일본 44.5%입니다. 이렇게 양국 한부모 세대 생활이 어려운 것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률은 약 80%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 아동 수는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1년도 전국 한부모 세대 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양육비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은 28.1%, 부자 가정은 8.7%입니다. 일본에서는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이유로 이혼할 때 양육비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전 배우자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 수치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부모 세대의 수입이 낮아 생활이 힘들다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7일 마이도나 뉴스에 실린 너무 힘들다, 가족은 살이 빠질 뿐,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다, 한부모 가정의 약 60%가 연수입 200만원 미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는 인정 NPO 법인 굿네이버스 재팬은 최근 한부모 세대의 수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23년의 각종 사회수당, 양육비, 동거가족의 수입을 포함한 연수입은 약 60%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직장에서의 임금 인상 상황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사람이 내 월급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운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부각되었습니다. 조사는 수도권,近畿권, 규슈권 거주로 이 사업을 이용하는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을 가진 한부모 2391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인터넷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취업에 의한 2023년의 연수입은 1년 이상 100만원 미만 25.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3.4% 등 취업소득이 낮은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세대 전체 2023년 연수입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0만원 미만 2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7% 등 200만원 미만이 58%에 이른 것으로 판명. 응답자로부터는 너무 힘들다. 4월부터 딸이 초등학교이지만 돈이 없어 전혀 준비할 수 없다. 매일의 생활만으로 빠듯하고 향후를 위한 저축이 없고 아이를 위한 돈이 없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없어 생활이 매우 힘들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도 꿈도 없다고 하는 공공한 생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고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당신의 가계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0.1%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응답, 조금 힘들어졌다를 합하면 90%를 넘는 한부모가 요즘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 한편 2023년 직장에서의 임금 인상 상황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임금 인상은 없었고 내 월급은 변하지 않았다와 직장에서 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내 고용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등 75%를 넘는 한부모가 내 월급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물가 상승 하에서 수입이 오르지 않아 더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것을 주된 이유로 취하고 있거나 취한 행동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 집에서 냉난방 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고기와 생선 채소를 자제하고 있다.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는 등의 응답이 상위에 올라 건강한 생활이 이어받을 정도 절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상황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이 법인은 공공을 철회하는 요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단 빈곤에 빠지면 그 상태에서 자력으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공공가정은 이번 물가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사회 불안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아 더욱 취약한 입장에 놓이기 쉽다고 설명. 게다가 자녀의 빈곤을 간과하는 것은 그 아이 자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안정, 성장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가올 사회의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가정에 눈을 돌려 빈곤 문제의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 요구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우선은 국가, 지자체가 양육비의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지원과 보육원이나 돌봄 교실 지원입니다. 지금 80% 가까운 별거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나 자산의 압류를 국가, 지자체가 대행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또 양육비 산정도 법률화해서 의무화하면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기사를 자주 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를 얻고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혼해서 빈곤에 빠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 욕망은 생기지 않고 결혼은 가성비 나쁘다고 생각해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부모가 공공한 것은 자업자득이므로 아무래도 좋다.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에서 남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모럴이 부족하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아이에게 직접 온조하는 것에는 찬성. 학업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부모 때문에 자녀 학력이나 진학처, 취직처가 정해지는 현실이 시정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참을 수 없고 이것도 참을 수 없고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이 아닐까요? 이혼하면 보통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쉽게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은 고생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까지 참은 사람과 곧바로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생활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상입니다.